파킨슨병을 이겨낸 할머니의 감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이 떨리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한국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5살이 되신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서울에서 사셨어요. 남편분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세 자녀를 키우셨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가시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손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실 때마다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몰라요. 자식들도 다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손주들도 하나둘 생기면서 할머니의 삶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6년 전 일입니다. 할머니 나이 69살 때였죠. 어느 날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계시는데 손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힘이 없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힘도 없어지고 손도 덜덜 떨리는 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손 떨림이 더 심해지더니 이제는 젓가락질하는 것도 어려워지셨어요. 밥을 드시려고 하면 손이 떨려서 반찬을 집기가 힘드셨죠. 할머니가 제일 속상해 하셨던 건 뭐였냐면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손주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게 할머니의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칼질도 위험하고 냄비를 들 때도 손이 떨려서 국물이 쏟아질까봐 무섭다고 하셨어요. 딸이 걱정되어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하시면서 안 가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 막내가 할머니, 손 왜 그래요? 추워요? 하고 물어보는데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손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보라고 하시고 걸어보라고도 하시고 여러 질문도 하셨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나온 진단 결과, 파킨슨병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대요. 파킨슨병이라는 말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도 잘 모르셨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셨대요. 할머니, 이 병은 완치는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약도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해요. 그날 병원에서 나오실 때 할머니는 딸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우셨대요.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니? 하시면서요. 그 후로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생을 해오시던 식당 일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요리하는 게 위험했거든요. 할머니한테 식당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평생의 보람이자 자긍심이었죠. 그걸 놓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부작용도 있으셨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속도 안 좋으시고. 그래도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하니까 참으셨죠. 우리 어른들 참 대단하시잖아요. 아프면서도 내색 안 하시고. 제일 힘드셨던 건 외출하실 때였대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몸이 굳어버리는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그걸 동결 증상이라고 하는데 걷다가 갑자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시고 할머니는 너무 창피하고 속상하셨대요.
그래서 점점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걸 두려워하게 되셨어요.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줄이시고 교회도 잘 안 나가시게 되고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시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시고 밝으셨던 할머니가 점점 말수도 줄어드시고 우울해 보이시니까요. 큰딸이 어느 날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옛날 사진을 보면서 우시고 계셨대요. 식당에서 활기차게 일하시던 모습,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가셨던 사진, 친구분들이랑 등산 가셨던 사진들을 보면서요.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딸이 할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할머니가 더 우셨대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는 게 제일 죄송하고 마음 아프셨대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큰딸이 할머니한테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운동 같이 해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대요. 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할머니는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뭐하니? 다른 사람들한테 폐만 끼치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딸이 계속 권하고 다른 가족들도 응원해 주셔서 결국 한번 가보기로 하셨어요. 첫날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긴장되셨대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젊은 분들도 계시고 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모두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었죠.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참 밝고 따뜻하신 분이셨대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운동해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날 운동은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어요. 손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머니는 손이 떨려서 동작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요. 아무도 할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다들 자기 동작에 집중하시거나 서로 격려해 주시고 옆에 계시던 분이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요. 같이 힘내요.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대요. 혼자가 아니구나.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대요.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할머니가 딸한테 그러셨어요. 다음 주에도 가볼까? 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고 걷는 게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하고 계세요.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계속하세요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도 친해지셨어요. 운동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차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할머니한테는 참 좋았대요. 서로 힘든 점도 털어놓고 좋아진 점도 자랑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 중에서 이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순자 할머니보다 3년 먼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런데도 정말 밝고 긍정적이신 분이었어요. 우리 병은 완치는 안 되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저봐요, 저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하시면서 그 말이 순자 할머니한테 큰 희망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달에 우리 작은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간단한 율동이랑 노래를 연습해서 가족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할머니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시면서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할머니도 용기를 내셨어요. 그날부터 연습이 시작됐어요. 간단한 율동이었지만 할머니한테는 쉽지 않았어요.
손발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도 연습하시고 딸이랑 손주들 앞에서도 연습하시면서 손주 막내가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 화이팅! 하고 응원해주는데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대요. 기쁜 눈물이었죠. 드디어 공연 날이 왔어요. 가족들이 다 오셨어요. 남편분도 세 자녀분들도 손주들도 모두 할머니를 응원하러 왔어요. 무대에 서시기 전에 할머니 손이 평소보다 더 떨렸대요. 긴장되시고 떨리셨던 거죠. 그런데 이정숙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해요 하셨대요. 음악이 시작되고 할머니들이 무대에 서셨어요. 트로트 노래에 맞춰서 간단한 율동을 하는 거였어요. 동작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손도 떨리고 박자도 가끔 놓치고.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했겠어요. 객석에 앉아 계시던 가족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특히 딸들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엄마가 다시 무대에 서 계신 모습, 웃으시면서 춤추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죠. 공연이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무대에서 내려오시면서 손주들한테 달려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최고예요 하면서 안겨왔고 할머니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주 복지관에 가셔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파킨슨병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손은 떨리고 가끔 몸이 굳는 증상도 있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나야. 이게 지금의 나고 이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할머니는 요즘 다른 일도 하세요. 새로 파킨슨병 진단받으신 분들한테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하시면서 할머니 말씀을 들은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대요. 할머니가 그분 손을 잡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이잖아요 하고 말씀하셨대요. 요즘 할머니는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예전처럼 음식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같이 놀아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손주 막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러 오면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가끔 손주가 할머니 손 떨리는 거 괜찮아요? 하고 물으면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응, 할머니 이제 괜찮아. 이것도 할머니의 일부야 하고 대답하세요. 남편분도 할머니를 많이 도와주세요. 같이 산책도 나가시고 복지관 갈 때도 함께 가시고 50년을 함께 사신 부부인데 이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면서 더 끈끈해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할머니가 남편분한테 그러셨대요. 당신 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남편분이 대답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늙어가는 거지. 여러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못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보여주신 건 뭐였나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순자 할머니처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거나 가족들한테 마음을 털어놓으시거나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순자 할머니 딸처럼 손을 내밀어 주세요. 같이 가자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셨나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울어도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주 복지관에 가세요. 운동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새로운 환자분들한테 희망을 전해주시고, 할머니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가 아니라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할머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